최근에 영상을 통해 가지고 리플 XRP 중요 타점들 그리고 속보 내용들을 전달을 드리고 있다 보니까요. 촬영 시간, 편집 시간들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전달드리고자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조금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전용 정보방 커뮤니티에서는 조금 더 발빠르게 속보 전달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맞는 정확한 리플 중요 타점들 빠르게 전달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댓글창 하단 링크 또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신청 남겨주시면 입장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록체인 리서치 매체 블록웍스가 스테이트 오브 XRP라는 2분기 결산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게 XRP ETP, 우리말로 상장 지수 상품의 시장 자금 흐름인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풀어드려보자면은 ETP는 코인을 직접 지갑에 담는 대신에 증권사 계좌에서 주식 종목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만들어둔 코인 투자 상품입니다. 이 뉴스에서 자주 듣는 ETF도 이 계열에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이 보고서 표현 그대로 ETP로 불러드리겠습니다. 이 상품에 돈이 들어오면 운영사는 그 돈으로 실제 XRP를 사서 전문 보관업체에 맡겨둡니다. 그러니까 이 상품으로 돈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누군가 증권 계좌를 통해서 XRP를 사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렇다면 그 유입이 얼마였느냐? 2분기 순유입, 그러니까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의 뺀 값이 요즘 환율로 어림해가지고 약 3,600억이었습니다. 1분기가 2,460억 정도 됐으니까 45% 정도 늘어난 건데 달마다 쪼개보면 5월달에 2,000억, 6월달에 1,570억 이 정도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게 반짝 유입이 아닌 게 미국 증시의 현물 XRP 상품이 올라온 게 지난 11월인데 그 뒤로 분기 기준 순유입이 끊긴 분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인 누적 순유입만 2조 7천억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상품들이 굴리는 돈의 전체 크기, 그러니까 운용자산은 오히려 3조 4천억대에서 2조 8천억대로 17% 줄어들었습니다. 이 돈이 들어왔다면서 왜 전체 크기는 줄어들었을까요? 그 정답은 가격 때문입니다. 담아둔 XRP의 값 자체가 2분기에 19.9% 빠졌거든요. 분기 말 가격이 원화로 1,460원대였었는데 이 대목에서 산수를 한 번만 해보면 재밌는 게 보입니다. 값은 19.9% 빠졌는데 전체 자산은 17.1%만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만큼을 새로 들어온 돈이 메꾼 거죠. 하락 분기의 성적표 안에 꾸준히 사들인 흔적들이 그대로 찍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그림이 얼마나 이상한 건지 같은 분기의 다른 숫자들과 나란히 놓고 보겠습니다. 2분기에 우리가 흔히 쓰는 코인 거래소에서 XRP를 실제로 사고 판 현물 거래량은 절반 넘게 53.5%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이 종료일 없이 계속 들고 가는 파생 거래, 무기한 선물적 거래량도 44% 정도 줄었고요. 체인 위에서 오간 결제 규모는 1년 전과는 비슷했지만 직전 분기보다는 26.6%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거래 건수도 하루 기준으로 실제 움직인 지갑 숫자도 전부 다 각각 6.5%, 10.7% 정도 뒤로 갔습니다. 그 와중에 리플 레저 위에서 발행된 스테이블코인 공급만 한 분기 사이에 195%가 넘게 불어난 대목이 있긴 하지만요. 손으로 사고 파는 시장의 열기는 어느 쪽으로 봐도 분명히 식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드리면 이렇게 돼요. 코인 거래소의 손은 절반으로 줄어들었는데 증권 계좌를 타고 들어오는 돈은 45% 늘었다는 거. 같은 자산을 두고 두 개의 시장이 정반대로 움직인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궁금해지죠. 증권계좌 쪽에서 사는 이 돈은 대체 어떤 돈이냐? 여기서부터 제가 보는 관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ETP라는 상품의 구조상 이 돈은 증권사 계좌, 자문사가 굴리는 고객계좌, 연금성 계좌 같은 제도권 경로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가격 화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사고 파는 돈이 아니라요. 배분 규칙이나 포트폴리오 비중에 따라서 움직이는 성격의 이 시장 돈들이 섞여 있다는 얘기고, 실제로 이 상품을 굴리는 회사 중에서는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전통 금융권의 대형 자산 운용사까지도 들어가 있고요. 다만 미국 상품들만 따로 집계한 분석을 보시면은 이 상품들이 실제로 담아둔 XRP가 대략 10억 개 규모인데 이건 전체 유통량의 1.6% 수준입니다. 이 돈만으로 가격을 끌어올리기에는 아직까지 작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3분기 들어서는 속도까지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분석 기준으로 미국 상품의 7월 한 달 유입은 380억 수준, 5월 달에 5분의 1까지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 유입의 의미는 많아서가 아니라 이 최악의 분기에도 안 끊겨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옮겨보자면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 이번 주 이곳에서 와이오밍 블록체인 심포지엄이라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500명 초청제 행사인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 위원장과 현직 상원의원들, 대형 기관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연사로 섰고 15분짜리 세션이었고요. 그 주제는 금융 인프라의 현 대화였습니다. 사전 일정표에 XRP 관련된 신규 발표 같은 건 없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실제로도 깜짝 발표는 없었습니다. 근데 발표보다 더 오래 회자될 문장이 하나 나왔죠. 상장, 그러니까 IPO 얘기였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풀어드리자면은 IPO는 회사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올려가지고 기관이든 개인이든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이번 뉴스데이 보도에 따르면요. 갈링하우스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리플은 오랜 시간 동안 비상장 회사로 아주 만족하며 지내왔다. 그리고 이 문장 뒤에 IPO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예전보다 조금 더 중립적인 입장이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중립이라는 단어 언뜻 들어보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이 질문을 어떻게 답해왔는지를 시간순으로 붙여보면 그 무게감이 달라집니다. 이 갈링하우스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코인 업계에서 곧 상장 사례가 나올 거라고 기대를 내비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해 말에 SEC가 리플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이 얘기는 통째로 얼어붙었고요. 2021년 상장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까지도 말을 했었지만 소송부터 정리하는 게 먼저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소송이 리플의 사실상 승리로 끝난 뒤에도 그 답은 계속해서 아니오 쪽이었었고 미국 상장은 지금 당장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작년 3월에는 고려할 수 있는 단계가 됐다. 이렇게 했다가 작년 11월 달에는 회사 사장 모니카 롱이 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계획도 없고 일정도 없다. 그게 불과 9달 전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그 아니오의 자리에 사상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왔습니다. 발언이 나온 맥락도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코인게이프 보도에 따르면 갈링하우스는 이날 시장 한파에도 올해 리플이 사상 최대 실적을 향해서 가고 있고 매출이 작년 당시 2배를 넘길 걸로 본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무대의 공동 주최사가 거래소 크라켄인데 이 크라켄 같은 경우는 이미 상장 계획을 밝히고요. 미국 SEC에 서류까지 낸 상태입니다. 갈링하우스가 크라켄의 실적들을 추켜 세우던 얘기 끝에 리플 IPO 문제가 화제로 이어졌고 거기서 중립 발언까지도 나왔다는 겁니다. 이 상장 서류를 낸 회사가 주최한 무대에서 상장을 계속해서 부인한 회사가 부인을 멈춘 셈이겠죠. 그래서 2분기 데이터가 보여준 것은 XRP의 수요가 코인 거래소의 손매매에서 증권계좌 쪽으로 무게를 옮기고 있다는 사실이었고 이 회사를 증권계좌에 담을 수 있게 만드는 절차가 바로 상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여름의 두 가지 소식은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방향성이 같아요. 이 시장의 자산이 이미 증시 안에서 팔리면서 최악의 분기에도 순이익을 늘렸고요. 지금 회사는 증시로 들어가는 질문 앞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연이라면 우연인데 미국 증시의 현물 XRP 상품이 올라온 작년 11월 이 회사가 상장에 대해서 계획도 일정도 없다라고 답한 바로 그 무렵이기도 해요. 그 뒤에 9달 동안 상품 쪽에서는 2조 7천억에 가까운 돈이 쌓였고요. 회사의 말은 중립까지 움직였습니다. ETP 순이익의 플러스 기준은 3분기에도 이어지고요. 리플의 상장 문제는 중립이라는 단어에서 멈추지 않고 주간사 선정이나 서류 관련 보도 같은 그 다음 신호가 나오는지 이 시장이 지켜보는 국면으로 넘어간다. 그 근거는 세 가지, 기록과 돈의 성격과 회사의 언어입니다. 기록부터 보시면 출시 이후에 매 분기 순유입이라는 흐름들은 가격이 20% 빠진 최악의 분기에서도 깨지지 않았었고 지금 시장의 돈의 성격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하락이 왔다고 규칙처럼 빠져나가는 돈이 아니라는 것들을 2분기 집계가 보여줬고요. 그리고 회사의 언어, 사상 최대 실적을 말하는 해에 수년 동안 지켜온 부인을 CEO가 공개 무대에서 스스로 걷어들였습니다. 2분기 XRP는 가격과 거래가 함께 뒷걸음질한 분기였었지만요. 증권 계좌를 타고 들어오는 순유입은 오히려 45% 늘어나면서 출시 이후에 무중단 기록을 지켰습니다. 같은 시기 리플 CEO는 상장 질문에 대한 수년간의 부인을 내려놓고 또 처음으로 중립이라는 단어를 골랐습니다. 지금 시장의 손이 식은 여름에 증시 쪽을 향한 신호가 두 개가 같은 방향성을 가리키고 있죠. 그렇다면 그 다음 분기 순이익 집계가 나오는 날 이 무중단 기록이 이어졌는지 그 숫자를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플이 정말 증시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구독자분들 계좌에 담고 싶은 쪽은 XRP이신가요? 아니면 리플이라는 회사의 주식이신가요?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골에서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